네, 안녕하세요.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제가 주중에 영상을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감기에 걸려가지고 시간적으로 많이 뺏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서도 제가 기사를 봐야 됐고, 그 다음에 세계 정세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뜻하지 않게 영상을 늦게 올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매번 영상 늦게 올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시간을 어떻게 타이트하게 써야 될지 잘 안 되네요. 일단 죄송하고, 제가 게시글에다가 식량에 대한 이야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걱정된다라고 하면서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이 식량이랑 그리고 식수 그리고 인구 감축에 대한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서도 식량이랑 그리고 인구 감축 그리고 식수를 언급해 드리면서 이제 내용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찍게 되는데, 이것을 관통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기후위기입니다. 이 기후위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사람들한테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들이 적어놓았던 책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로마 클럽 성장의 한계라는 책을 아셔야 됩니다.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있던 영상들의 내용에 대해서 다 적어놨기 때문에 다 알 필요는 없고, 제가 이것을 언급한 이유가 이제 충격적인 내용을 하나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린 건데요. 이게 성장의 한계 같은 경우는 1971년도에 나왔던 겁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계획을 세웠던 거죠. 이 성장의 한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 인구 증가, 그리고 환경 오염, 그리고 식량 생산, 그리고 산업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 고갈,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로마 클럽에서 성장의 한계라는 책을 통해서 인구는 앞으로 성장을 계속할 수가 없다. 그 이유가 뭐냐: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오염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식량 생산이 이제 바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산업화가 고도화되고 있다. 그리고 자원 고갈이 심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하나하나씩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적어놨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해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인구 증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뭐 캠트 하늘에 뿌리는 거 있죠.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백신도 있고요. 그리고 피임, 그리고 이 피임을 식수에 타서 뿌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낙태,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경제 위기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최근에 올렸던 영상에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경제 위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다라고 했는데, 어떤 머저리가 반박을 해왔더라고요. 경제 위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근데 한중국 코리아라는 유튜브 가서 보시게 되면요, 경제 위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결혼을 안 합니다. 그리고 결혼 안 해서 아기를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건 트렌드고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IMF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적은 이유가 뭐냐면요, 경제 위기가 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과거에 초창기 멤버들한테는 보였던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근본이제가 폐지가 되면서 출산율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근본인지가 폐지가 된 순간부터 출산율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가 출산율 떨어진 건 맞고, 여러분들께서 경제 위기 때문에 출산율 떨어지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오염, 지금 환경오염 때문에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기후위기에 대한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식량 생산, 이것은 지금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 천연가스에서 질소가 납니다. 질소가 합성비료, 이걸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식량 생산에 대해서는 극복을 했습니다. 극복을 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들은 필수적인 것들만 극복이 된 거지 전부 다 극복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GMO 식품이 나왔고, 유전자 조작 그 음식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양계장이라던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 나오기 시작해서 극복을 했는데, 이제 이게 정점에 다다랐다라고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산업화. 이게 지금 산업화가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산업화의 끝은 결국에는 자동화가 됩니다. 왜냐면 우리도 봤잖아요. 지금 노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산재 뭐 이런 것들 통해서 기업들이 병신 다 됐습니다. 이제 이들이 생산량을 극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들도 생산량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 생산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점을 찍고 내려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정점을 찍고 내려올 수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 결국에는 AI랑 로봇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이들은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노동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거 채용을 하게 되면요, 이윤이 안 남습니다. 이윤이 안 남으면 기업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업화에 대해서 이들은 일부러 4차 산업을 만든 겁니다. 왜냐, 이 4차 산업을 만들어야지만 AI랑 로봇가 나오게 되고 이 노조들이 사라지게 되고 인간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이윤은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매출은 늘지 않습니다. 매출은 늘지 않고 이윤만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산업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원고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 인구 감축을 해서 이 자원고갈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5가지를 제시를 했고, 이 5가지 때문에 성장의 한계가 명확하게 보일 거다라고 했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그들이 이제 우리한테 지금 눈앞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1971년도면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입니다. 그렇죠? 근데 50년 전이고 50년 후에 우리가 지금 이것들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책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이 책 내용이 맞을 겁니다. 자본주의, 아마 민주주의였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자본주의의 몰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 일단은 전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전 읽지 않았다면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다만 이제 캐나다에서 철학자라기가 좀 그렇고, 철학을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교사가 얘기했던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건데, 이 자본주의랑 민주주의가 결국엔 몰락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하게 된 계기가 뭐냐? 결국에는 이 소비 때문에 몰락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비 때문에 사람들이 분열이 될 거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 그리고 못 사는 사람, 이런 식으로 분열이 돼서 이제 서로 뒤바뀌고 폭동이 일어나고 시위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결국엔 멸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냐? 여러분들 소비를 하게 되면요,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일에도 경중이 있겠죠. 그렇죠? 경중. 그러니까 페이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적게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서 소비가 양극화가 되면서 페이를 많이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벌어서 소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적게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소비를 많이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런 불공평한 것들이 계속 몇십 년 동안 쭉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몇십 년 동안 일어나게 되면 부를 계속 갖는 사람들은 갖게 되고 못 가지게 되는 사람들은 못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서도 분명히 분열이 일어나는데 또 하나의 분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불법입니다. 그리고 편법입니다. 이 불법이랑 편법을 저질러서 많은 사람들이 부를 가지려고 할 거다. 그럼 부를 가지게 되면 이 불법이랑 편법 때문에 사회가 무너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해석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왜 가지고 왔냐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산업화가 끝나갑니다. 4차 산업은 일자리의 소멸입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소멸하게 되면 소비가 촉진이 안 됩니다. 그렇죠? 소비를 할 수가 없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적으로 바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제한적으로 바뀌게 되면 불만이 분명히 쌓일 겁니다. 그렇죠? 불만이 분명히 쌓입니다. 그럼 불만이 쌓이게 되면 이들의 불만을 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불만을 가지고 정부를 전복시키거나, 그 다음에 뭐 정치인들을 쫓아내거나, 혹은 사회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소비 촉진을 아예 못하게끔 막은다면, 소비 촉진 자체가 안 된다면 이들은 이 불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소비 촉진을 못하게끔 막는다면, 그 명분이 있다면, 소비 촉진을 하지 못하는 명분이 존재한다면 이들은 불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소비 촉진을 못하게 막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기후위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기후 때문에 기후위기가 와서 지금 홍수가 나고 있다, 폭염이 왔다, 그리고 가뭄이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프로파간다를 하는 겁니다. 프로파간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뭐 하냐면 소비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은 소비를 하지 못하게끔 프로파간다를 하는 겁니다. 물론 대부호들은 할 겁니다. 소비를 못하게끔 계속 막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을 통제 시스템 안에 넣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소비 촉진을 못하게끔 하는 불만을 막기 위해서 기후위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가 나오면서 뭐가 나오냐? 우리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친환경이 나온 겁니다. 친환경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반짝했죠. 와, 좋아. 그리고 우리 뭐 있으니까? 비건. 이 비건을 먹어야 된다라고 프로파간다는 겁니다. 왜? 식량 생산을 줄일 거니까. 그러면 이 비건을 하게 되면 육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안 먹게 되고 비건을 마음껏 먹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덤으로 병에 걸려서 돈을 버는 것도 일석이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깊게 했냐? 여러분들이
이제 기후 위기를 맞으면서 기후 위기가 왔다라는 프로파간다를 당하면서 관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도 관과를 했는데요. 기후 위기가 여러분들 단일 정부로 만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단일 국가를 만들기 위한 프로파간다가 됩니다. 이걸 WHO에서도 계속 기후에 대한 팬데믹이 올 거다 선동을 하는 이유도 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단일 정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프로파간다입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로마 클럽 성장의 한계에 대한 여기 성장의 한계에 대한 책의 104페이지에서 105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소비는 분열을 만든다. 분열을 만들게 되면 통제가 안 된다. 그래서 이 통제를 막기 위해서 결국에는 새로운 적이 필요하다. 이 새로운 적이 뭡니까? 기후 위기 프로파간다입니다. 이거 정확히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 새로운 적이 필요하다. 저는 처음에 이게 블루뱅 프로젝트, 외계인 이런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외계인이 아니라 기후 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기후 위기를 말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게 되고 친환경 이런 제품을 쓰게 되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 있는 금융 세력들이 어떤 아젠다를 퍼뜨리게 되면 국가가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럼 국가가 진행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의 아젠다가 묶여서 단일 정부가 됩니다. 단일 국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기후위기를 계속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안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트럼프가 야, 기후위기 그거 구라야 라고 2016년도에 발언을 했고 지금도 발언을 하고 있죠. 물론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같은 세력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권 싸움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그 국하발 세력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지 결국에는 똑같이 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단일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들한테 눈앞에 보여야 됩니다. 기후가 이상하다. 그쵸? 기후가 이상하다라고 보여줘야지만 사람들이 친환경 얘기를 하고 그리고 친환경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게 됩니다. 소비를 안 하게 되면 기업들은 매출이 줄어서 파산을 하고 이게 대기업한테 먹힙니다. 그럼 대기업한테 먹히게 되면 대기업은 모든 인프라를 가지게 됩니다. 무슨 인프라? 식량 생산, 그리고 유통,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 전부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소수의 대기업만 살아남아서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왜 하필이면 식수 통제에 대해서 네슬레 CEO가 WEF 이 CEO가 왜 이걸 하고 있냐? 식수 통제 왜 하고 있냐?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물병자리 얘기하면서 홍수만 얘기했지 제가 다른 얘기를 안 했잖아요. 제가 식수에 관련된 것들은 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물론 식수 통제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근데 제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생각 좀 다듬어 보다 보니까 핵심적인 게 있더라고요. 이 식수라는 게 식량 생산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식량 생산을 못하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식수를 통제해버리게 되면 식량을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때 4대강법 부셨죠. 그리고 얘가 지하수 관련해서 프로파간다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관리 감독해야 된다. 그리고 지하수 한번 쳐보세요. 오염물질 나왔다라고 문재인 때 이거를 프로파간다를 엄청 많이 해서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자원 장관이었나? 이 사람 눈탱이 밤탱이 된 거 있습니다. 프리메이스 블랙아이라고 하죠. 그거 있습니다. 찾아보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진짜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식수를 통제하면 식량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식량 생산이 되지 않으면 인구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헨리 키신저가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헨리 키신저가 그러니까 식량을 통제하게 되면 국가였나? 국민이었나?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던 게 있습니다.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다. 그리고 금융을 통제하면 그러니까 금융을 가지고 오게 되면 패권을 가지고 오게 되면 국가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량 생산이 제일 중요한데 이 식량 생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화를 내니까 아예 식수 통제를 가버리는 겁니다. 식수 통제를 하게 되면 식량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식수 통제에 대해서 더더욱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수는요 전 세계 3%밖에 되지 않습니다. 3%밖에. 지구가 그렇게 물에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3%밖에 먹을 수 있는 식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들이 기후 조작을 하고 있죠. 인위적으로 태풍을 만들고 그리고 홍수를 내고 이 홍수가 나는 지역 때문에 다른 지역은 폭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폭염 때문에 다른 지역은 눈이 옵니다. 이거 연쇄 반응입니다. 그래서 눈이 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후 조작을 하게 되면 홍수, 폭염, 눈이 오기 때문에 식량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식량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뭄화가 되고 사막화가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식량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프로파간다를 하는 겁니다. 수가 가뭄 때문에 없어. 폭염 때문에 없어. 이런 식으로 프로파간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하수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여기 고갈이 됐습니다. 고갈된 데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야, 지하수가 없더라. 그래서 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물 아껴 써야 된다라는 식으로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구 증가를 하게 되면요, 물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쵸?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인프라가 증가가 되고 산업이 발달하게 되고 식수가 엄청나게 필요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에도 올려드렸고 게시글에 올려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영국에서 수자원 기업, 그러니까 도시한테 식수 뭐 이런 것들을 배급해주는, 그러니까 이걸 뿌려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민영화됐거든요. 근데 얘네가 지금 파산 직전입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를 안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수지도 짓지 않고요. 그리고 댐도 안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댐이랑 저수지가 없고 이제 계속 폭염이 오고 홍수가 나면서 물을 안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면 여기가 물을 안정적으로 모으는 곳인데 홍수가 나서 이 댐이랑 저수지가 없으니까 물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자, 물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더 나아가서 가뭄이 일어나게 되면 이 물 받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식량 생산이 안 됩니다. 그쵸? 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라도 홍수가 났죠. 그쵸? 그리고 일본도 홍수가 났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홍수가 났죠. 근데 일본 이 홍수 난 데가 식량 생산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전라도도 홍수가 났죠. 여기도 식량 생산하는 곳입니다. 중국 홍수가 났습니다. 양쯔강부터 시작해서 여러 건데, 근데 여기 대부분 다 농촌입니다. 농촌에서도 홍수가 나서 식량이 전부 다 쓸려 나갔습니다.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식량을 점점 없애고 있으면서 기후 위기를 핑계대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식수 통제하는 이것도 있습니다. 식수는요, 결국에는 무기가 됩니다. 자, 국가 단위, 권력 단위에서 이것을 통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 통제를 할 때 왜 통제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저항을 하거나 시위를 하면 물을 끊습니다. 그럼 물을 끊어버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께서 분열이 날 수 있습니다. 왜냐, 식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분열이 나게 되면 저절로 시위랑 저항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무기화를 시키기 위해서 식수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물은 이제 자본이다, 생산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란 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이걸 통제하고 팔 수 있다면 막대한 돈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에서도 물 기업을,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관리했던 건데 이것을 국가 관리 안 하고 민영화 시킨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볼리비아도 물을 민영화했습니다. 그래서 물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들한테 물을 팔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큰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밖에 물을 먹을 수 없다고 했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식수. 근데 이 식수를 오염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중국, 그리고 뭐 개발도상국, 여기 파키스탄, 뭐 방글라데시, 이런 다 들어가는 겁니다. 얘네가 이제 산업화되면서 이 폐수나 이런 것들을 이제 먹는 식수 이쪽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오염되고 있는 겁니다. 이 오염되면 이 파키스탄 애들이랑 방글라데시 애들이 대부분 다 다른 나라로 가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로 가서 다른 나라도 다 초토화됐죠. 근데 지금 당장 파키스탄, 뭐 방글라데시, 뭐 이런 나라들이 있겠지만 만약에 개발도상국 전체가 물이 오염이 된다면 얘네가 선진국으로 다 퍼지겠죠. 그러면 선진국들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염되는 물을 방지하고자 국가가, 정부가, 기업이 통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식수를 통제잖아요. 그리고 식수를 통제하면서 이것을 사람들한테 팔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이 식수를 살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산다 하더라도 이 식수를 사게 되면 다른 것들은 소비를 못 하겠죠. 그쵸?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식수를 저렴하게 받기 위해서 혹은 식수를 사기 위해서 국가한테 통제를 자발적으로 당할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가난한 사람들 전부 다 죽을 겁니다. 국가 말을 들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할 거냐면 가난한 지역에 슬럼화를 만들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난한 지역을 일부러 지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여기다 살게끔 할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 식수가 없는 곳. 적당히 나오는 게 아니라 적게 나오는 곳.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비극적으로 죽일 겁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개발도상국. 지금 아프리카 가면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죽일 겁니다. 식수.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식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찍어드리고요. 이제 영상들을 올려드릴 거예요. 홍수 난 거, 그리고 산불 난 거.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올게요.
brutal, el Corte Inglés. Mira, compañeros. السخانة فاتت 50. ما شاء الله. Вот, 14 июля 2023 год. Павлодарская область, Железинский район. Такой произошел падеж сегодня. По непонятной причине. Массовое подыхание скота. крупнорогатого скота. 자, 보셨죠? 자, 홍수 같은 경우는 일어나는 이유가 전에 뭐 라이브 때 가라지, 옥석 뭐 이런 자리를 바꿀 거다. 뭐 정해놓는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홍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기후가 이상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전한 곳을 가야 된다. 거기가 홍수가 덜 나는 곳, 침수가 안 되는 곳, 이런 곳으로 갈 것이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생기게 되면 15분 도시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계속 살겠죠. 그러면서 점점 부의 격차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지역은 계속 가난해질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 홍수를 가지고 또 뭐 하려고 하냐? 중요한 게 홍수는 사람들을 대거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기후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에 대한 공포심을 계속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프로파간다를 아마도 지금부터 계속 꾸준히 몇십 년 동안 당할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믿게 되고 이제 정부 통제에 대해서 따르겠죠. 그리고 산불은 왜 내나 라고 궁금해 하시겠죠. 산불은요, 이제 그 산림이나 그리고 산림에서 나올 수 있는 벌목, 뭐 그다음 땔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 식량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못 먹게 막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산불이 기후위기, 뭐 방화 때문에 나는 거다. 그래서 이 산불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이킹, 그리고 산 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금지한다. 그리고 여기 가서 땔감이나 벌목 이런 것도 하지 말아라. 왜냐? 산이 탔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이 될 겁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그쵸? 제가 이거 기사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이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 쪽으로 갈 수가 없고, 산 쪽으로 가지 못하게 된다면 이 식량 생산은, 산에서 나올 수 있는 식량 생산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산에서 은밀하게 식량 생산을 하고 있던 것들도 대부분 다 걸리게 될 겁니다. 왜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벌목, 땔감 이런 것들은 에너지원이죠. 이 에너지원도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 타는 거, 하이킹 하는 것도 막아버려서 결국엔 사람들은 어디에 살 수밖에 없냐? 도시에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산이랑 이 산불이나 이런 것들 다 태워버리면서 그들이 원하는 게 또 뭐냐? 산불은 인구 이동에 대해서 막아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산이 없는 지역으로 모이다 보니까 도시가 형성이 되고, 이 도시 안에서 바깥 나갈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산불이 계속 나고 있어. 나갈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각한 게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한테 식량 시장을 개방 열어라. 그러니까 농산물. 근데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은 mRN이라는 음식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통과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감자, 배추, 토마토 뭐 등등등 전부 다 이거 다 마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돼지고기, 그리고 소고기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거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 이거 맞은 백신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팔리게 되면 농산물 우리가 시장을 개방했죠? 이것들이 전부 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이걸 싼 가격에 들어오니까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농산물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깨끗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들이 만드는 것은 이러한 아젠다를 가지고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식량이 정말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해드렸는데, fake, strand, weird looking GMO Bill Gates ass, fake ass lab meat chicken. And of course people are gonna jump in here immediately, start defending this stuff, saying, oh, Also tastes better than real beef. The most important thing is, whether you want to eat Australian beef or Japanese Wagyu beef, you can
지금 보시게 되면 미국 음식들의 지금 캐나다 음식들의 MRAN이라는 음식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빌 게이 얘가 지금 대체육을 만드는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우린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린 이런 음식들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그들은 모든 농장들이나 그리고 모든 농업지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쪽이 사라지게 되면 슬럼화가 됩니다. 그리고 관리가 안 되면 그 지역은 다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을 살게끔 만들 건데 우리는 최대한 내려가서 자급자족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와 있고 우리는 앞으로 이런 시기에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